안녕하세요. 코스닥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을 찾아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침 풍력 에너지주가 잘 가던데 소개해 주실 기업도 풍력주죠? 예, 어떤 예.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이 주로 하는 사업은 블레이드와 로터를 이어주는 베어링 사업을, 피치 베어링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CS 베어링이 G 외에도 다른 매출처의 다각화로 CS 베어링의 하반기 매출도 기대된다고요? 예, 먼저 G 쪽부터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PTC라고 해서 생산세액공제가 풍력 제도에 도입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 그 부분이 일단락되면서 작년도에 미국 풍력 시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풍력 업체들이 우리나라 풍력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풍력 업체들이 다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작년도 8월 달에 그게 통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PTC 법안이 10년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수주가 많이, 특히 터빈사 위주로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건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GE 쪽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GE 쪽 수주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올해 2월 달에 GE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밝히기를 올해 미국 쪽에서 수주는 전년 대비 50% 상승을 예상했고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75%의 수주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증가는 당연히 CS 베어링으로 올 것인데 이게 거의 3, 4개월 두고 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수주 낙수 효과가 CS 베어링에도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해 CS 베어링의 성장 쪽이 가미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캐스터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출처 다각화도 조금 말씀드리면 터빈 3대 글로벌 터빈사가 세 업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GE가 있고 그다음에 지멘스 가메사 그다음에 베스타스가 있습니다. 특히 지멘스 가메사 같은 경우는 지금 CS 베어링이 피치 베어링을 납품하기 위해서 3메가와트, 그다음에 4메가와트, 그다음에 5.8메가와트에 대한 인증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 그게 일단락되면은 하반기부터 매출이 일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지금 6메가와트에 대해서 인증 작업에 들어갔고 이것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인증 작업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매출이 다각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은 내년부터 지멘스 가메사와 베스타스의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 내년도에 많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좀 매출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CS 베어링은 올해부터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죠. ASP 상승으로 실적 향상이 좀 기대된다고 하던데요. 원래 GE 쪽 주력 육상용 매출로 나가는 게 2메가와트랑 3메가와트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GE 쪽이 육상용으로 4메가와트를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SP가 이제 메가와트가 올라가면서 ASP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Q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GE가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CS 베어링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또 수주가 증가되는 효과로 인해서 P와 Q가 증가되면서 올해는 매출도 올라가고 작년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는 이 효과가 지속되는 와중에서 매출처가 다각하면서 매출이 많이 상승하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해상 풍력 시장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멘스 가메사랑 베스타스랑 10메가와트 넘어가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 중이면 임증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상 풍력에 대한 성장성도 많이 가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뜬 사진을 보니까 이제 풍력이랑 해상의 이제 베어링 사이즈가 좀 달라요. 아무래도 크기가 큰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적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당연하죠. 이제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원재료 재질도 많이 들어가고 만들기도 금형으로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ASP는 보통 그 저 크기에 비해서는 한 3배 내지 4배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매출 상승도 P도 증가하지만 가격도 증가하지만은 여러 가지 매출 상승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육상하고 해상하고 왜 크기가 다른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해상 풍력은 한 번 단지를 조성할 때 많이 조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속 비용이 해상은 육상은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데 해상은 하부 구조물에 해서 또 짓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많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용량을 크게 하는 요인은 뭐냐면 용량을 작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하부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 용량을 예를 들어서 5메가와트씩으로 하면은 단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14메가와트짜리 한다고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단가장 비용이 많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은 만약에 지금 8메가와트, 10메가와트급으로 나간다고 치면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하부 구조물도 100개 설치할 걸 뭐 110개, 120개 설치하는데 용량이 커질수록 하부 구조물 설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타워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이 커야지 전체적인 단가 비용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이 메가와트급을 얼마만큼 더 크게 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지금 많이 지금 현실화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12메가와트급이고 내년도가 14메가와트급이 개발될 거라고 보고 있고 2025년이 16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도의 그 성장 속도를 보면은 2025년부터 성장 속도가 빠른 게 그 16메가와트급이 개발이 되면서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해상 풍력은 메가와트급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CS 베어링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적자였습니다. 적자였고 CS 베어링도 적자고 풍력업체 적자인데 1분기 아직 실적은 발표 안 됐지만 1분기부터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흑자진 전환되고 그 흑자 전환폭이 분기로 거듭할수록 많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을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 풍력에 대한 성장성 그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미되면은 주가 상승은 지금부터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CS 베어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